2021년 9월 넷플릭스에서 공개되며 전 세계적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는 오징어 게임. 456명의 참가자는 최후의 1인이 남을 때까지 목숨을 건 게임을 시작합니다. 최후의 승자는 456억 원의 우승 상금을 받을 수 있기에 가족, 친구, 그 누구든 죽여야만 합니다. 이 게임은 누군가의 제안으로 시작이 됩니다. 돈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며 접근을 하죠. 그리고 자발적으로 할 수 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원하지 않으면 안 해도 돼 라는 말을 던지며 말이죠. 실제와 동떨어진 이야기일까요? 여기 굉장히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2019년 발생한 이 사건은 미국 내에서도 굉장히 독특하고 이상한 사건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벌써 시간이 2년 넘게 지났지만 이 사건은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한 백만장자가 이런 제안을 합니다. 사람을 죽여라. 그럼 900만 달러, 한화 100억 원을 주겠다. 오컬트 스토리 100억 원의 살인 게임 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국 유튜브 독자 여러분, 아프리카TV 시청자 여러분, 김원입니다. 청부살인. 이 단어를 여러분은 어떻게 기억하고 계신가요? 청부살인이라고 하면 일단 킬러가 존재하고 그리고 의뢰인이 존재합니다. 의뢰인은 금전적 대가를 지불하며 자신이 원하는 그 대상을 지목하고 킬러는 대신 살인을 저지르죠. 하지만 이 사건은 한 가지가 다릅니다. 돈을 준다라는 말은 같지만 죽이는 대상이 없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너 안 해도 돼. 하고 싶으면 죽여. 그럼 돈을 줄 거야. 즉 그냥 사람을 죽여라 라는 것이죠. 2019년 6월 3일 미국 알래스카주 앵커리지. 어린 나이에 딸을 낳아 힘들게 살고 있던 18세 여성 브레머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녀는 계속해서 핸드폰을 보고 있었지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절친한 친구 19세 호프만이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호프만의 아버지에게 온 연락 때문이었죠. 아무 일 없을 거다. 분명 돌아올 것이라 믿는다며 걱정하지 말고 자신도 직접 찾아보겠다라고 답을 합니다. 다 큰 성인인 호프만. 하지만 걱정이 됐던 이유가 있었지요. 호프만은 지적장애가 있어 실제로는 초등학교 저학년 수준의 지적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명 어제 6월 2일 함께 같이 놀고 공원에 내려다 줬다. 괜찮을 거다 라고 안심을 시켰던 브레머. 걱정되는 마음에 친구의 인스타그램에도 들어가 봅니다. 근데 그 인스타그램에는요, 전부 호프만이 찍어놓은 사진은 친구인 브레머와 찍어놓은 사진입니다. 그만큼 호프만에겐 브레머가 굉장히 소중한 친구였습니다. 지적장애가 있는 자신에게 가장 친절했고 가장 친한 친구였기 때문이었죠. 모든 글에도요, 나의 베스트 프렌드라는 글을 적어놨습니다. 그 글을 보며 친구를 찾으려고 하던 브레머. 이내 다른 어플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페이팔입니다. 페이팔, 뭔가 받을 임금, 아르바이트 비용이 있었던 걸까요? 수없이 새로 고침하며 입금이 될 돈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스냅챗 어플을 켜 한 사람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바로 그 말은 이런 말이었죠. 900만 달러, 하나 100억 원을 왜 안 보내는 것이냐? 2019년 6월 4일 앵커리지 에클루트나 강에서 시신이 한 구가 떠오릅니다. 시신의 모습은 매우 처참했습니다. 덕트 테이프로 손과 발, 입이 묶여있던 시신. 그리고요, 머리 뒷부분엔 총상도 있는 상태였죠. 부검 결과 기도, 폐에 포말리라고 부르는 거품이 형성되어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총상을 입고 바로 사망한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상태에서 강에 던져진 것으로 보였습니다.
총상 및 더트 테이프에 흔적으로 미루어 보아 범인은 혼자가 아닌 최소 2명 이상이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의 피해자 신원 확인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틀 전 사라졌던 호프만이었습니다. 찾고 싶어 했습니다. 누군가의 절친한 친구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시신으로 발견되었죠. 도대체 누가 이런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던 걸까요?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일단 우선 지적장애가 있다라는 상황 문제 때문에 혹시라도 성범죄 관련이 있지 않을까 싶어 조사해봤지만 그 흔적도 전혀 없었습니다. CCTV 및 연락의 동선을 추적하고 있었는데 그 안에서 한 가지 힌트가 확인이 됩니다. 호프만이 직접 부모님에게 연락을 했던 기록이 확인됐죠. 자신이 다른 장소로 가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그런데 무언가 이상한 건 이 지점에 와 여기서 다 놀고 나중에 다른 장소로 이동했다라고 메시지를 보낸 건데 그 이전의 장소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겁니다. 결국 동선을 추적했던 끝에 마지막 접점을 찾아낸 경찰. 그 접점은 이틀 전에 만났던 절친 브레머였습니다. 그렇게 브레머에게 용의선상을 올리고 긴급 체포를 한 경찰이었죠. 하지만 브레머는 자신은 억울하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날 자신과 그리고 17세 친구였던 케이든 맥킨토시 이렇게 총 3명이 함께 하이킹을 하고 내려다 줬을 뿐이지 그 이후의 일은 절대 알지 못한다라고만 이야기를 했죠. 하지만 경찰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진술에서도 분명 거짓이라는 게 나타났고 그 이후의 행적, 그 이전의 행적도 알리바이가 맞지 않는 부분들이 확인이 됩니다. 결국 이들은 자백을 합니다. 브레머와 그리고 맥킨토시, 이들은 살인마였습니다. 살인범은 이들을 포함해 차량을 빌려준 나이 19세 케일럽 레이랜드, 그리고 살인 현장에 함께 있었던 17세 맥킨토시, 그리고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10대 청소년 2명, 총 5명이 저지른 끔찍한 살인사건이었습니다. 그날은 이랬습니다. 피해자와 함께 총 3명이 강둑을 따라 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시점, 아무도 없는 시점에 미리 준비해놓은 덕트 테이프로 피해자를 제압하고 손과 발, 입을 묶었지요. 이후 브레머는 한 가지를 꺼냅니다. 9mm 권총이었죠. 브레머가 이걸 맥킨토시에게 전해줬고 맥킨토시는 그 총을 들고 뒤통수를 직접 쏩니다. 이후 사망한 것이다라고 판단했는데 분명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었죠. 살아있다라는 느낌 때문에 강에 넣기로 결정합니다. 그렇게 살아있는 상태로 피해자는 물속에 들어갔습니다. 그 이후 호프만의 핸드폰을 이용해 가족들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나 지금 어디 가고 있어? 라고 말이죠. 그리고 그 이후 호프만의 모든 유류품을 라이언스 공원이라는 곳에 가 전부 태워버립니다. 경찰은 이들을 1급 살인, 1급 살인 공모, 사체 유기 혐의를 적용시킵니다. 그런데 이 안엔 문제가 있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을 저질렀을까? 그렇게 친한 친구였는데 왜 죽였을까라는 범행 동기를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명확하게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말도 없던 이들 5명. 하지만 신원이 공개되지 않은 10대 청소년 2명 중 1명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돈을 준다고 했다. 2019년 5월경 먼저 브레머를 만났고 브레머가 돈을 준다며 그 살인 계획을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 10대 청소년에게 주겠다는 돈이 무려 수억 원이었습니다. 이 내용을 확인한 경찰은 브레머에게 물었지만 브레머는 입을 열지 않았죠. 결국 브레머의 핸드폰을 포렌식 복원을 해보게 된 결과 그 안에서 충격적인 2가지가 확인이 됩니다. 첫 번째, 바로 메시지였습니다. 사람을 죽여라. 그러면 100억 원을 주겠다. 단, 그 사람의
살해 전부터 살해까지 모든 전 과정을 영상과 사진으로 촬영해 직접 보내라. 그의 이름은 타일러였습니다. 타일러라는 남성은 백만장자로서 스냅챗을 통해 브레머와 연락을 한 사실이 확인되었지요. 장난이었을까요? 정말 이 부분을 장난으로 받아들였다면 이런 일을 저지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타일러가 제시한 그대로 살해 과정을 사진과 영상으로 담아 전송을 하게 됩니다. 그 영상들이 확인이 됐던 것이죠. 덕트 테이프를 감는 장면, 총을 쏘는 장면, 물속에 넣는 장면까지 말이죠. 이후 돈을 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네가 시키는 대로 다 했다라고 한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지령이 있다. 8세에서 9세 정도 되는 어린 여자아이를 성폭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협박까지 하죠. 너희는 이미 살인을 저질렀다. 결국 9살, 15살의 어린 아이들의 영상을 촬영해 보낸 것까지 확인이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게 되면 이런 내용입니다. 얼굴도 모르는 베일에 쌓인 백만장자 타일러. 타일러는 제시를 합니다. 그 누구든 상관없다. 가서 죽여라. 100억 원을 주겠다. 그리고 이들의 살인을 공모했고 실제로 사람을 죽였습니다. 누굴 죽일지 몰라서 자신의 제일 친한 친구를 죽였던 것이었죠. 하지만 돈을 바로 준 게 아니라 또 다른 제안을 합니다. 이런 걸 촬영해서 보내라.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 브레머는 친구가 실종됐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하고 계속 핸드폰으로 돈이 언제 들어오는지를 확인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문득 궁금해집니다. 타일러는 누구였을까요? 타일러에 대해 확인을 해보게 됩니다. 타일러는 바로 이 남자였습니다. 실제 그는 나이가 좀 있고 그리고 다른 국가에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는 미국 인디애나주에 거주하는 나이 21세, 이름 다린 스킬밀러였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해본 결과 그는 백만장자도 아니었지요. 이렇게 사건이 종결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처벌을 받을 줄 알았죠. 하지만 사건은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살인을 하면 돈을 주겠다라고 계획 실행에 옮긴 총 6명의 인원입니다. 알래스카주 법무부는 이들에게 공통적으로 1급 살인 공모, 사체 유기 혐의를 적용시켰습니다. 하지만 다린 스킨밀러는 이런 주장을 펼칩니다. 나는요, 청부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아니에요. 라며 무죄를 주장했지요. 그의 논리는 이러했습니다. 장난이었다. 실제로 그런 행동을 할 줄 몰랐다. 나는 돈을 줄 수도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죠. 자신이 이 살인 행각에 얻을 수 있는 이득은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주장을 펼치기 시작한 겁니다. 자신이 인정하는 혐의는 아동 성착취물을 보관하고 유포한 것뿐이다 라며 죄를 부정하기 시작합니다. 브레머 또한 살인 혐의를 부정합니다. 공모한 사실은 있지만 실제로 돈을 받아서 돈을 준 것도 아니고 돈을 받은 적도 없다. 청부도 아니다. 또 총을 쏜 사람은 자신이 아니다. 총을 쏜 사람은 맥킨토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이렇게 사건은 꼬여갑니다. 이들의 공소장은 무려 10만 장에 가깝게 늘어나기 시작을 했죠. 100억을 주겠다는 거짓말을 해 상대를 조종했던 타일러, 이름 다린. 100억을 주겠다고 해 절친한 친구를 범행 대상으로 들었던 브레머. 그리고 이 말에 속아 살인 및 살인 공범이 된 나머지 4명. 재판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미처 드리지 못한 이야기는 뒷이야기에서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컬트 스토리의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뒤에서 하나 말씀드릴 내용이 일단 이걸 여러분한테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이게 청부살인일까요? 물론 이게 죄가 없다는 건 아니에요. 각자의 모두에게 지금 1급 살인 혐의가 적용이 된 건데 1급 살인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 살인과 관련된 건 나는 아니다.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여러분한테도 되게 질문을 던져보고 싶었던 내용, 물론 이제 나라마다 법이 다르니까 뭐 사실 우리가 답을 완전히 내릴 수는 없겠지만 테일러는 살인죄가 맞을까요? 그러니까 청부살인이죠. 누군가에게 살인을 지시했고 그리고 그 살인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의뢰를 한 사람. 근데 이쪽에서 지금 주장하고 있는 바가 어떤 게 있냐면 오징어 게임하고 비슷한 거예요. 선택은 상대방이 하는 거다. 그러니까 자기는 실제로 돈을 줄 생각, 물론 이건 좀 오징어 게임하고 다르죠. 돈을 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장난이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어쨌든 이 살인과 관련되어 있는, 그러니까 누구나 아무나 죽여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살인 사건에 대해서 이거를 결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자기가 주체에 대한 결정은 상대방에게 나는 줬다. 그래서 나는 특정 인물을 누군가를 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이득은 아무것도 없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진짜 그럴 줄도 몰랐다. 그리고 이런 주장도 약간 펼쳐요. 스너프 필름인 줄 알았다. 걔네들이 보낸 것도 완전 다 믿을 수가 없었다. 뭐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이게 이제 좀 뒷이야기니까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여기 있는 이제 그 브레머죠. 브레머랑 이 둘이 온라인 연애 같은 걸 해요. 뭐 이게 일종의 어떤 과정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연애 비스무리한 걸 하게 돼요. 한 번도 만난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타일러라는 사람이고 자신이 굉장히 이제 돈이 많은 사람이다라는 어필을 하면서 나타나는 사람이고 그걸 보면서 뭔가 뭐 온라인 랜선 연애라고 해야 될까요? 뭐 그런 식으로 연락만 주고받았던 사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것도 이제 나중에 밝혀진 건데 브레머는 끝까지 말을 안 했던 이유가 있었어요. 브레머는 돈을 받을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검거가 다 되고 나서 범행 동기를 얘기 안 한 게 자신이 이제 뭐 깜빵에 갔다 나오거나 혹은 뭐 어떻게 뭐 예를 들면 징역이 뭐 이거 예측이 99년 이상이라고 최대 99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99년을 살고 나오더라도 이 딸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딸이 돈을 갖고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계좌에 100억 원이 들어오면 그럼 어쨌든 자기 자식은 잘 살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끝까지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결론적으로 나중에 검거가 됐죠. 검거가 됐고 알게 된 거예요. 이 돈 한 푼 없는 새끼라는 거. 이름도 타일러도 아니고. 그래서 실제로 핸드폰을 확인해 봤는데 브레머의 핸드폰에 이 타일러라는 사람의 닉네임을 베이비라고 저장해 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애칭이겠죠. 그런 식으로 저장을 해놨던 상황이었죠. 그렇게 돼서 이들의 소통의 과정에 대한 부분은 뭐 돈이 없다, 돈이 많이 하다. 아 그러면 내가 한 가지 제안을 할 텐데 해보겠느냐? 게임 같은 거다. 할 수 있겠냐? 네가 이걸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100억 원을 주겠다. 그게 뭐냐? 사람을 죽이는 거다. 대상은 네가 원하는 사람 누구든. 그래서 브레머가 누구를 죽일지 결정을 할 때 그 아까 말씀드린 5명이 모여 있었대요. 근데 그 5명들에서 모이고 고민을 하다 누굴 죽이지 모르는 사람을 죽일까 뭐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다가 이들이 결정을 내린 게 이제 브레머의 친구인 호프만이었던 거예요. 지적장애가 있기 때문에 속이기도 쉬울 거고 그리고 자신은 절친이잖아요. 정말 절친이래요. 정말 절친이라서 자기를 의심하지 않을 거라고 판단했던 거고 진짜 엄청나게 친했대요. 이거는 이제 호프만의 아버지도 했던 얘기예요. 생전에 호프만이 아빠한테 그런 얘기를 했대. 브레먼이 가장 자기를 잘 챙겨주고 제일 소중한 친구라고. 그렇게 이제 지적 수준이 높지 않지만 그런 얘기를 계속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믿었는데 그 믿었던 친구에게 이제 이런 피해를 입게 된 상황인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상황까지 와서 그걸 나중에 알았다라고 해요. 그 조사를 받다가 이 사람의 정체에 대해서 그렇게 알게 돼서 여기까지 오게 된 상황.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떤 형량을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청부살인에 대한 부분을 완벽하게 적용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 하나. 그리고 이제 이 다음 브레머와 관련된 거예요. 브레머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도 이제 돈을 준다고 했으니까
그 생각을 하고 돈이 이제 들어올 거라고 믿고 살해 계획살인이잖아요. 해서 공모자를 만들어서 계획을 해서 사람을 살해했어요. 근데 자기는 안 죽였다요. 맥킨토시가 총을 쐈다예요. 이건 근데 진짜예요. 이건 사실이거든요. 맥킨토시가 총을 쐈고 자기는 그러지 않았다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또. 그 자기는 직접적으로 살인의 공모를 한 건 사실이지만, 그러니까 살인에 대한 부분은 인정할 수 없다. 약간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자신을 딸도 나중에 자신의 자식도 자기를 볼 텐데 자기를 살인자라고 보는 게 싫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는 살인자가 아니래. 무튼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이런 케이스고, 그리고 이들도 좀 문제가 꼈어요. 왜냐면 이들 중에 한 명은 살인 공모를 같이 했고 한 명은 차만 대절해줬고 한 명은 같이 갔어요. 맥킨토시는 같이 가서 총을 쐈잖아요. 살인했지? 실제로 진짜 살인 행위를 한 건 맥킨토시가 맞으니까. 근데 한 명은 차만 제공했어. 살인 계획 공모 같이 하고 돈 나누는 거 다 얘기하고. 근데도 어쨌든 혐의는 동일하게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도 또 이제 한판 붙는 거야. 자기 아니다. 그리고 10대 청소년 2명이 있는데 이건 이제 미성년자라서 얘네들은 신상 공개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얼굴이 세상 공개가 안 된 2명이 더 있어요. 그렇게 됐던 거죠. 그래서 이거를 어떤 이제 논리로 약간 붙는 거냐면, 이 살인이 벌어질 걸 다 알고 있었고 어떻게 시작되는지도 다 알고 있었고 금전적인 이득이 실제 금전은 없었어. 존재하지 않는 100억인데 그 금전적인 이득이 이 5명들은 들어올 거라고 믿었다예요. 믿었고 그 금전적인 걸 서로 나눌 걸 가상적으로 이미 결정을 냈던 거니까 이들은 돈 때문에 이 살인을 저지른 게 맞다라고 본 거라서 이걸로 이제 넘긴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돈의 출처 자체가 거짓말이다로 출발하니까, 그러니까 난 진짜 할 줄 몰랐어요 라고 해버리는 거니까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나에 대한 부분이 끼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뭐 나라마다 법이 다르니까 저도 잘 몰라요. 어쨌든 여러분들한테 한번 여쭤보는 정도인 거예요. 저 잘 몰라서. 그리고 그러니까 되게 복잡하고 어렵잖아요, 이 모든 지금 내용 자체가. 그래서 여기 있는 혐의에 대한 부분들을 직접적으로 다 적용을 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이 이제 지금 이 시간까지 오고 있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고. 인정이 되면 모두 다 최대 징역 99년이래요. 근데 이게 지금도 되게 힘든 부분인 것 같아요. 원래 좀 오래 걸리긴 하지만. 그래서 결론이 지금 나면 좀 여러분하고 방송에서 얘기를 하고 싶어서 저도 그때 당시에 들었다가 좀 딜레이를 해놨는데, 이번에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를 보다가 문득 떠올랐어요. 이게 뭐였냐면, 이제 이 뒷이야기도 넣고 싶었던 이야기인데, 오징어 게임은 처벌이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러니까 이 사건을 보고 나서 만약에 그게 나중에 거기 막 경찰들 막 해서 경찰이 알게 됐을 때 그 사건은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이죠. 예를 들면 거기에서 게임이 5개면 5게임은 5명을 살해한 건가? 서로 죽인 거니까 한 명만 살아남지만 그거랑 그 게임을 주최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 근데 거기서 분명히 그러거든. 너희들끼리 하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가고 싶으면 나갈 수 있다. 선택은 너희들이 하는 거다. 근데 그들은 돈 때문에 들어온 사람들, 그 456억을 받기 위해 들어온 사람들이고 그 선택은 본인들이 하는 것. 근데 그거를 주최한 사람들에게 어떤 죄명을 물을 수 있을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 스폰서십 개념으로 나오는 게 있어요. 그 돈을, 그런 살인 게임을 만들면서 돈을 댔던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청부살인일까? 그러니까 참 뭔가 뭐라고 할까? 문득 그 생각이 들어서 제가 요거랑 이제 매칭시켜서 해야 되겠다고 판단을 했어요. 어떤 누군가는 요즘에 오징어 게임 핫하니까 이 새끼 이거 이제 물타네 라고 이제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뭐 그 말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사실 오징어 게임을 보다가 이 사건이 떠오르는 게 맞아요, 저한테는.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하고 일단 진행을 했던 거. 원래 방송 계획이 있었던 내용이었으니까.
그래서 한 번쯤 생각해 볼 부분인 것 같아서 그렇게 해서 준비해서 가지고 왔습니다.